안녕하세요. 홍승인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징계 항고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징계 항고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은 저는 이런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비단 저한테 선임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영상이나 아니면 제가 수행했었던 수많은 성공 사례들을 보시고 많은 군인분들 그리고 많은 간부님들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극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다양한 노하우 또는 다양한 경험 사례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제 이런 영상이나 이런 자료들을 보시는 데 있어서 다른 변호사님들이나 다른 법무법인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 노하우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많은 분들하고 이런 성공 사례들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해서 극복해 나가서 결국에는 잘 군 생활을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진급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튜브를 개설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징계 항고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실제 징계를 받게 되면 많은 분들께서 요즘은 특히나 많은 초급 간부님들께서는 징계 한번 받고 그냥 전역하겠다 이런 분들도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징계를 받게 되면 난 정말 열심히 해왔는데 이걸로 왜 내가 징계를 받고 내 경력이 있어서 스크래치가 나야 되나, 난 그냥 전역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과거하고 달리 개인의 발전이 중요시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역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억울함을 안고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시간에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징계를 받게 되면 징계 처분서라는 걸 받게 됩니다. 그 징계 처분서에는 내가 징계를 받은 징계 벌목이 나와 있게 되는 것이죠. 경징계 중에서는 견책, 그리고 근신, 감봉이 있을 것이고 중징계 중에서는 정지, 강등, 해임, 파면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받게 된 징계 처분에 대해서 나는 항고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항고장을 작성해서 상급기관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단에서 징계를 받았다. 그러면 군단으로 가야 되는 거고 군단에서 받았다. 사령부, 사령부에 받았다. 아니면 육군본부, 국직부대다. 국방부 이렇게 가게 됩니다. 다만 장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중징계 받은 경우는 국방부로 징계 항고를 할 수도 있고요. 부상 같은 경우에는 육군본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좀 넓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항고장을 작성해서 제출한 이후에는 징계 기록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과연 내 징계 사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진술을 했었는지 또는 참고의 목격자들은 어떤 진술을 했는지 이걸 받아야지만 내가 어떤 혐의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해서 그 근거 자료가 되는 이 징계 기록은 반드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징계 기록을 확보를 못했다, 이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정보공개 청구가 기각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 관련해서는 행정소송으로 다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실제 그쪽에서는 거부를 했다. 이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승소를 했었는데요. 이 행정소송에서 좋은 점은 행정소송을 해서 이기게 되면 변호사 비용의 일부를 포함한 소송 비용을 군으로부터 돌려받으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징계 기록을 확보하게 된 다음에는 이 징계 기록에 나와 있는 이 증거하고는 다른 대척점에 있는 우리 쪽의 증거들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징계 기록에는 내가 어느 곳에서 이런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었다. 이걸 입증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여기 있다. 그건 카톡 자료다, 휴가증이다, 또는 다른 인원의 진술이다. 이런 부분들을 증거로 수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어떤 혐의 사실에 대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기는 했었는데 나는 이런 행위를 한 적 자체가 없다. 그런데 신고인이 이렇게 신고를 해놨다. 목격자가 허위 진술을 해놨다 라고 한다면 역시 그의 대척점에 있는 인원들에게 난 그 자리에 있었는데 너 그 자리에 있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서 또는 진술서 형태로 좀 작성을 해서 줘라
라고 해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만약에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인하고 같이 상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자칫 2차 가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징계를 또 받게 된다는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가장 선호하는 게 사실 확인서나 진술서보다는 증인입니다. 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인원들을 섭외를 한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증인이 있었는데 이 인원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같이 있었지만 해당 사실이 없었다. 그 당시에 우리 의뢰인은 그런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다. 내가 그거 다 보고 있었는데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인원들은 반드시 증인으로 섭외를 해서 증인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한 다음에 증인과 함께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사례 중에서는 증인과 함께 들어갔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발생한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실제 항고위원회 전에는 예행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 혐의 사실에 대해서 나는 어떤 입장이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변호사하고 공유한 다음에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이다, 어떻게 답변하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짚어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징계 원심에서 변호사 없이 스스로 들어갔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몰랐기 때문에 어버버하다가 아무런 진술 못하고 나왔다 라고 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고요. 두 번째 안타까운 사례는 내가 가서 충분히 소명을 하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더라, 이미 결과는 내놓고 하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항고심 때 미리 이렇게 해서 예행 연습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A 질문을 받은 경우에는 A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된다, B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B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짚어주고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A 질문을 했는데 B 답변을 하게 되면은 그 자체로 굉장히 간점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B에 대해서 답변하고 싶어도 A에 대해서 답변을 한 다음에 B를 첨가하는 형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지 많은 위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게 되는 것이고 많은 위원들의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소명을 한 다음에는요, 증인을 대동시켜 가지고 증인에 대한 증언도 한번 들어봐 주셔라 라는 형식으로 해서 증인의 의견을 또는 증인의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최종 진술을 하게 되는데, 최종 진술 때는 보다 좀 감정적으로 난 이렇게 군생활을 해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억울하다, 이렇게 가는 편이 좋습니다. 한편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사례에 있어서는요, 너무 형이 과중하게 나왔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한 건 사실이지만 이게 중징계까지 나올 상황이 아니었는데 정직 또는 강등, 해임이 나왔다, 이럴 때 있어서는 그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하고의 원만한 처벌불원 합의를 통해 가지고 좀 감경될 수 있는 사유를 만드는 것이 좋고, 또는 지휘관 의견서라든지 탄원서를 통해서 난 이제까지 굉장히 열심히 군생활을 해왔으니 이번에 한해서 한 번만 감경을 해달라는 취지로 들어가는 편이 좋습니다. 물론 이때에는 반성문도 함께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관계가 인정되거나 인정되지 않거나 다 극복해 나갈 길이 있으니까 미리 포기하지 마시라, 이 점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이런 징계, 과중한 징계 또는 억울한 징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